차디찬 빗줄기가 사정없이 뺨을 때리는 절벽 끝에서 한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더듬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실로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아이고 여보, 나를 두고 어디를 가는 것이오. 제발 나를 이곳에 혼자 두지 마시오라고 외치는 사내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내의 손등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혀 피가 낭자했으나 그는 자신의 아픔보다 눈앞에서 멀어지는 아내의 발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절규하고 있었다. 오직 어둠만이 가득한 그의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던 아내의 옷자락이 손끝을 스치듯 빠져나갔을 때 사내는 이미 자신의 운명이 벼랑 끝에 내몰렸음을 직감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방금 전까지도 남편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던 여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그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 같은 장님 밑에서 평생을 수발들며 썩기에는 내 청춘이 너무도 아깝고 고달파. 이제는 내 길을 가련다 하며 여인은 매몰차게 손에 든 보찜을 고쳐 메었다. 그녀는 남편의 약값을 대느라 가산이 탕탕나고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며 이미 마음속으로는 건넌마을 부유한 상인과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여인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사내의 처절한 외침은 깊은 계곡 아래로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다. 사실 이 사내의 이름은 박만수라 하였으니 본래는 총명하고 건실한 청년이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잃고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던 가련한 처지였다. 그가 눈을 잃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 김씨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열녀인 척 굴었으나 남편의 앞길이 캄캄해지자 그녀의 본색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수발을 드는 듯 했으나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그녀의 입에서는 모진 말들이 튀어나왔고 급기야는 남편을 산속에 버리고 도망칠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캄캄한 산중에서 홀로 남겨진 만수는 자신이 평생을 믿어온 사랑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깨달으며 쏟아지는 빛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내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세를 한탄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무심한 바람의 일격뿐이었다. 무릎을 굽히고 기어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 했으나 손 끝바닥에 닿는 것은 미끄러운 진흙과 가시 돋친 넝쿨 덩굴뿐이라 그의 몸은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었다. 여보,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이오. 안못 보는 남편이 짐이 되었더냐.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지. 어찌 이리도 잔인하게 나를 버린단 말이오. 라고 소리치던 그는 결국 기력을 다해 쓰러지고 말았다. 빗물은 사내의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로 스며들었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의 가슴 위로 내려앉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렇게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내의 귓가에 정적을 깨는 기묘한 발소리가 들려왔으니 그것은 여인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묵직한 지팡이가 땅을 짚는 소리였다. 이복의 젊은이 정신 차리게나 어찌 이런 험한 곳에서 목숨을 포기하려 드는가 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만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그것은 산속 깊은 암자에서 수도하던 노승의 목소리였으니 우연히 산행을 나섰다가 쓰러진 만수를 발견하고 지팡이를 내밀어 그를 붙잡아 준 것이었다. 사내는 노승의 옷자락을 붙들고 흐느끼며 살려달라는 말 대신 죽여달라는 애원을 토해냈으나 노승은 인자한 손길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운명의 끈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 노승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만수는 암자의 작은 방에 뉘어졌으나 마음속에 맺힌 원한은 좀처럼 가시지 않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배신감이 그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러댔고 사내는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노승은 매일 아침 그에게 맑은 산샘물을 건네며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육신의 눈을 떠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일 뿐이라며 그를 다독였다. 만수는 노승의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기운을 차렸으나 그의 가슴 한편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아내를 만나겠다는 서늘한 집념이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노승은 만수를 부처님 앞에 앉히고 정성을 다해 100일 기도를 올리면 부처님의 가호로 눈을 뜰 수 있는 방도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섞인 제안을 건넸다. 만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끼니를 걸으며 절을 올리고 마음속에 쌓인 도끼를 씻어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였다. 그의 무릎은 헐어 진물이 났고 머리는 바닥에 부딪혀 혹이 가실 날이 없었으나 사내는 오직 한 줄기 빛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정진에 정진을 거듭했다. 그렇게 100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깊은 밤 암자 주변으로 기이한 서기가 서리기 시작했고 만수는 꿈속에서 거대한 황금빛 용이 자신의 두 눈을 핥고 지나가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기도를 마친 100일째 되는 날 아침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뜨려 했으나 눈꺼풀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서서히 눈을 뜨자 희미한 빗줄기가 망막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흐릿했으나 점차 노승의 주름진 얼굴과 암자의 낡은 기둥, 그리고 마당에 핀 들꽃의 색깔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오, 신시여 보입니다. 정말로 보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시 봅니다라고 소리치며 만수는 마당으로 뛰어나가 엎드려 통곡하니 이는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세월의 한을 씻어내는 정화의 물줄기였다. 노승은 그 모습을 인자하게 지켜보며 이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히지 말고 대업을 이루라며 그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눈을 뜬 만수는 이제 예전의 무능한 장님이 아니었으니 그는 노승 밑에서 글을 배우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며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학문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그가 한 권 한 권 책을 섭렵할 때마다 가슴 속에는 아내에 대한 원망보다는 스스로를 바로 세워 당당한 남자가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더욱 굳건해졌다. 사내는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기름 등잔 아래서 눈이 시리도록 글을 읽으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고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만수의 기색은 점차 위험 있는 선비의 풍모로 변모해 갔으며 그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결국 만수는 고을에서 열린 초시를 당당히 통과하고 한양으로 올라가 대과에 급제하여 장원 급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기적이자 그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였다. 임금으로부터 어사화를 하사받고 위풍당당하게 고향 인근의 고을 사또로 부임하게 된 그는 화려한 행차 속에서도 옛날 자신이 버려졌던 그 절벽 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과거의 만수는 죽었고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으로서의 새로운 만수가 태어났으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매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아내가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관아의 정문을 통과했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재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아직 알지 못했다. 박만수가 사또의 관복을 갖추어 입고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살피던 중 관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썹을 찌푸렸으니 이는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아우성치는 소리였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예전 산속에서 빗물을 받아 마시며 목숨을 부지하던 시절의 서늘한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복에 이방 지금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하고 묻자 곁에 서 있던 이방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래기를 날이 가물어 흉년이 드니 인근 마을 거지들이 몰려와 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려 저 난리옵니다. 라며 혀를 찼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비참한 무리가 줄을 지어서 있었다. 사또가 된 만수는 즉시 관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라는 명을 내렸고 본인도 직접 현장에 나가 그들의 형편을 살피기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목민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였다. 그가 관아 정문을 나서자 수많은 거지들이 사또의 위험 있는 풍모에 눌려 고개를 숙였고 만수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런데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초라한 누더기를 걸치고 밥그릇 하나를 앞에 둔 채 흐느끼는 여인의 뒷모습이 만수의 시야에 들어왔으니 왠지 모를 기시감이 그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다.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가만히 지켜보았으나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줍기에 급급하여 사또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만수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나 여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여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이라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때가 절어 본래의 살색을 알아볼 수 없었으며 손마디는 험한 일을 많이 한 듯 툭 붉어져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다. 만수는 속으로 설마 저 여인이 그토록 비정하게 나를 버리고 떠난 김씨란 말인가 하고 의문을 품었으나 여인이 고개를 들어 죽을 받아 먹으려는 찰나 드러난 왼쪽 뺨의 작은 흉터를 보고 심장이 굳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예전 겨울날 화로에 대어 생긴 흉터로 만수가 직접 약을 발라주며 평생 지켜주겠노라 약속했던 바로 그 흔적이었던 것이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고 과거 절벽 끝에서 자신을 밀쳐내며 청춘이 아깝다고 외치던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리도 비참한 꼴로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이오라고 속으로 외쳤으나 겉으로는 엄격한 사또의 표정을 유지하며 이방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나직이 명령했다. 이방이 다가가 여인의 신내력을 묻자 여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저는 본래 이웃 마을에서 살던 여인이온데 남편을 잃고 개가하였으나 새 남편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탕 내고 저를 내쫓아 이리 유랑하게 되었나이다라며 울먹였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으니 하늘의 그물이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악행을 저지른 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깨달은 까닭이었다. 여인은 눈앞의 사또가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장님, 남편 만수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비로운 사또의 손길만을 바라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만수는 여인의 비굴한 몸짓을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묘한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으나 지금 당장 정체를 드러내는 대신 그녀가 겪은 고초가 얼마나 깊은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복의 여인아, 너의 사정이 딱하여 내 특별히 관아의 주방일을 돕게 해줄 터이니 오늘부터 예서 머물며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라 하고 만수가 엄숙하게 선포하자 여인은 대성통곡하며 사또의 발치에 머리를 퇴섰다. 이로써 만수는 원수 같은 아내를 자신의 곁에 두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운명의 장난 같은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관아의 허드렛 일을 맡게 된 여인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냈고 가마솥을 닦으며 고단한 하루를 보냈으나 사또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름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녀는 가끔 사또와 마주칠 때마다 그 위험 있는 눈빛이 예전 자신의 남편이 가졌던 맑은 눈망울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으나 설마 눈먼 장님이 관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만수는 집무실 창 너머로 마당을 쓰는 여인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어둠의 세월을 떠올렸고 그녀가 흘리는 땀방울이 과연 과거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사내는 일부러 여인에게 고된 일을 시키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했으나 여인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사또의 은혜에 감사하며 묵묵히 명을 따를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 만수는 여인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계책을 세웠다. 그는 일부러 여인을 불러 자신의 발을 씻기게 하였고 물대야를 들고 들어온 여인의 손등 위로 자신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을 때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여인은 정성스럽게 사또의 발을 닦으며 사또 나리 어찌 이리 발등에 흉터가 많으십니까? 하고 조심스레 물었고 만수는 이를 악물며 예전에 산속에서 가시넝쿨에 긁혀 생긴 상처라네 하고 나직하게 대답했다. 여인의 손이 순간 멈칫하며 떨리는 것을 만수는 놓치지 않았으나 여인은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발을 닦으며 참으로 험한 일을 겪으셨나 봅니다. 라며 가식 섞인 위로를 건넸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와 달빛을 보며 자신이 계획한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증오의 연장선일 뿐인지 고뇌에 빠졌다. 사방은 고요하고 가끔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고 그는 노승이 해주었던 용서에 대한 가르침과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인이 관아 식구들에게 과거 자신의 남편을 장님이라 무시하며 버렸던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순간 만수의 자비심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여인은 동료들에게 내가 그 장님 놈이랑 계속 살았으면 아마 지금쯤 굶어 죽었을 게야. 그렇고 말고 하며 낄낄거렸고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만수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만수는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왔음을 느꼈고 여인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백일하에 드러내어 그녀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해주겠노라 다짐했다. 그는 이방을 불러 여인의 과거 행적을 더욱 샅샅이 조사하게 하였으며 그녀가 제가했던 상인과 어떤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여인은 사또의 친절이 그저 자신의 불쌍한 처지 때문이라 믿으며 점차 관아 생활에 익숙해졌고 때때로 사또의 눈치를 보며 사치스러운 욕심을 부리기도 하여 만수의 혐오감을 자아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날을 갈던 사내와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인의 아슬아슬한 동행은 그렇게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결국 만수는 고을의 큰 잔치를 빌미로 모든 백성과 관아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특별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공표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여인은 사또가 자신에게 큰 상이라도 내릴 줄 알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화사한 옷을 빌려 입고 잔치 마당 한복판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만수는 단상 위에서 그런 여인을 내려다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수수께끼 하나를 풀고자 한다 하며 서서히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관중들의 시선이 사또의 입술에 집중되었고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의 앞으로 걸어 내려갔으니 그녀의 파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잔치마당에 모인 수많은 백성의 시선이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사또. 박만수의 발끝에 머물렀으니 그 위엄이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화사한 옷을 입고 내심 기대를 품고 있던 여인은 사또가 자신의 앞까지 다가와 걸음을 멈추자 갑자기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만수는 여인의 떨리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복의 여인아 그대는 예전에 산속에서 남편을 버린 적이 있느냐? 라고 나직하지만 장내를 울리는 명징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그녀는 손가락 끝을 파들파들 떨며 사또나리.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은 그저 팔자가 사나워 고생만 하며 산 여인이옵니다라고 더듬거리며 변명하였다.